자, 오늘 가장 먼저 해야 될 이야기는 안철수 전 대선 후보, 전 국민의당 대표의 사과 기자회견 이런 거죠. 자, 그 기자회견들 보시고 어떤 느낌이셨어요? 저는 이 트위터를 안철수가 기자회견을 하기 전과 하고 난 후로 나눠서 한번 검색을 쭉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3시 반에 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과연 무슨 말을 할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안철수 입장을 생각해보면 사실 앞으로 가면 떨어져 죽고 뒤로 가면 맞아 죽고 가만히 있으면 말라 죽을 상황인데 도대체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해도 자기한테 득될 게 하나도 없는데 과연 무슨 말을 내놓을까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아니나 다를까 아무 말도 안 하더군요. 제가 느낀 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사람이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데 그 타이밍이 늦어버리면 나중에 가서 무슨 말해도 안 먹혀요. 16일? 그 사건 터진 지 16일 만에 입장 발표를 했다 그러는데 입장 발표 이때 하려고 그러면 먹힐 게 딱 하나 있죠. 책임을 지겠습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만약에 이제 예를 좀 쉽게 들어드릴게요. 마차님하고 어떤 관계가 있었어. 마차님이 막 나한테 매달려. 아, 좋아라. 근데 그 상황에서 책임지라고 이야기를 했어, 나한테. 아, 책임질게 했는데 책임을 지겠다고 말만 해놓고 뭐 어떤 책임도 안 지는 거예요. 지금 안철수가 질 수 있는 책임은 사실상 없었어. 책임진다는 개념이. 그럼 뭐야? 딱 하나밖에 없었다고요. 안철수가 질 수 있는 책임은. 이것의 엄중함을 느끼고 정계 은퇴하겠습니다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안철수가 질 수 있는 책임이 뭐가 있어? 당대표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닌데. 그러면 중간에 정치인이 계속 할 건데 책임을 지고 당협위원장을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는 못하는 거 아니야. 그럼 안철수가 질 수 있는 책임은 초반에, 그러니까 이 사건이 터지고 또 초반에 국민의당이 진상조사를 자체적으로 하겠다라고 할 때, 이때 정말 국민께 면목이 없습니다라고 인사를 했다 그러면 조금 더 나아지는데, 안철수의 쉴드는 그거 아니에요. 검찰 조사가 시작됐으니까 그 결과를 보고 이야기하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건 다른 문제죠. 검찰 조사 결과를 보겠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일말의 기대. 조사를 했는데 우리 당이 관련돼 있지 않고 사건 자체가 조작이 아니다는 것을 기대했던 것밖에 더 되냐고요. 실제로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다는 거. 근데 이제 와서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동원된 수사들은 굉장히 화려합니다. 새정치인의 어쩌는 이야기를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해서 정말 알맹이 없는 기자회견일 수밖에 없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게 없어요. 맞아요. 그것이 가장 큰 문제죠, 일단은. 지금 어떠한 직책을 가지고 있는 상태도 아닌데 계속 책임지겠다는 얘기만 하고 근데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라고 말을 할 때 굉장히 신경질적인 그런 모습을 봤거든요. 그거는 지금 자기가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온 이 마당에 정말 어쩔 수 없는 사과를 하고 있구나. 그 황태하지 않고 국물을 남겨가지고 아쉬워서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이 안철수가 이제 대국민 사과를 3시 30분에 하겠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한 이유가 지금 돌아다니는데요. 이게 안내배 주가를 의식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3시 반이면 장을 마감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에 맞춰서 했다. 네. 야, 좀 심한데. 이게 왜 그러냐면 대선 이후에 안랩 지금 그 주가가 15% 이상 떨어졌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구나. 네, 여기서 이제 더 떨어지면 본인도 괴롭겠죠. 그래서 이에 관련된 트윗이 하나 있는데요. 달님이 이렇게 써주셨어요. 주식 때문에 정계 은퇴도 못하는 불쌍한 새끼. 아니, 설마 자기 재산은 많잖아요. 확보해놓은 현금만 해도 뭐 수십억 된다는데. 근데 저는 그거 보이더라고요. 안철수 씨는 뭔가 학원 좀 다니셔야 돼요. 실제로 옛날에 스피치 학원 같은 거 이런 게 있었잖아요. 네, 웅변학원. 그런 것처럼 그 최소한 공인 정도 되면은 표정 관리 있잖아요. 표정 관리 진짜 못해요. 그러니까 기자회견에 나왔는데 정말 나오기 싫어하는 게 얼굴에 보여 그냥. 그리고는 있잖아요. 제일 처음에 웃겼던 게 안철수입니다. 안철수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뚱하지 하니까 뭐랄까 막 정말 반성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뭔가 굉장히 짜증이 났다 이런 걸로 보이면 아빠가 나가래서 나왔어요. 사람이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대선 때 안철수가 얻었던 득표율이 한 20%쯤 되죠. 현재 국민의당 지지율이 5% 미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안철수가 나와서 할 이야기에 불쌍해 동조해줄 사람은 우리나라 국민 중에 거의 없는 상태예요. 국민들 상당히 다수가 자기를 나쁜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태일 때는 표정 하나하나도 굉장히 신경 써서 해야 되거든요. 정말 반성한다고. 16일 만에 나왔지. 더군다나 나와가지고 하는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뭔가 마뜩찮아하는 그런 표정으로 하면
사람들이 그 내용을 떠나가지고 이게 밀어내게 돼요. 제 진정성 없다고. 하여튼 그런 걸 이렇게 컨설팅 해주거나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없나 봐요. 나한테 맡기라고 내가 항상 이야기했지. 그게 가르친다고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안철수 씨가 갖고 있는 주식 지분 있죠. 이게 10%만 저한테 주면 정치 다 제기 시켜줄 수 있어. 저는 오늘 기자회견을 생방송으로 우연찮게 봤는데 뭔가 느낌이 그 제2의 이인재, 그러니까 피닉제인 피닉스의 탄생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피닉스? 네. 뭔가 내가 숨 쉬는 동안은 절대 나는 정치를 할 거야. 내가 살아 숨 쉬는 기간 동안은 무조건 나는 한다. 뭐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안철수 기자회견에 대한 트윗도 한번 볼까요? 네, 짧고 강렬한 거. 더 레프트님. 안철수 기자회견 요약 계속 간보겠습니다. 시읒 비읍 리을 미음. 시읒 비읍 리을 미음을 해석해드리진 않겠습니다. 씨. 그런 욕 하지 마. 정확하게는 시발라마입니다. 그래요? 네. 그건 뭐예요? 양아치들이 발음을 또 그렇게 하는구나. 정청래 전 의원의 트윗입니다. 안철수 입장 발표 요약. 안철수입니다. 저도 충격받았습니다. 국민께 사과드립니다. 법원 판단 존중합니다. 당도 진상규명에 협조해야 합니다. 책임질 일은 책임지겠습니다. 성찰의 시간 갖겠습니다. 어떤 책임을 질지는 아직 결정된 게 없습니다. 끝입니다. 그러네. 역시 정청래 의원은 코알을 알아. 언론 용어로 야마를 잡으죠. 제가 시간을 봤는데요. 3시 29분에 안철수가 입장을 해서 3시 30분에 정확하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기자 질의응답 끝나니까 9분이 됐어요. 예, 거의 10분 정도. 예, 9분에서 10분 정도 간 건데 저는 이런 경천동지할 사건이잖아요. 이거는 민주적 헌정질서 위배, 정당법 위반, 뭐 형법 위반,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범죄에 연루돼 있는 거에 대한 총책임자의 기자회견이었잖아요. 근데 기자 새끼들이 한 3-4명밖에 질문을 안 해요. 5명이 안 넘더라고요. 보니까 내용도 없었어요. 내용도 없었어요. 기자들 자격이 있는 건가요? 그러면은 그 기자들은 그 수십 명의 기자들이 거기에 있었는데 그 안철수가 하는 내용을 듣고 다 알아들었다는 얘기인 건가요? 뭐 좋게 해석하면은 기자들이 이런 얘기 할 줄 알았어. 별로 궁금한 거 없어 이런 거고. 그중에 기자 중에 한 명이 정계은퇴 같은 건 질문을 하는데 그거 이제 뻔한 말로 대응을 했고요. 꼭 거쳐야 될 어떤 과정 속에 더 이상 미루다가는 정말 젖되겠네 하고 나온 거라고 보고 그걸 요식행위라고 하죠. 황태국이라도 편하게 먹고 싶은 마음인 거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실 청취자분들께 설명해 주세요. 왜 황태국입니까? 그 며칠 전에 강원도 어디 속초라고 했어요? 예, 속초. 예, 속초 어떤 한 식당에서 황태 해장국을 먹는 장면이 그 네티즌에 의해서 포착이 됐는데 그게 이제 진짜냐 아니냐 가지고 진실 공방이 많았어요. 근데 얼굴 가리고 있었지. 예, 손으로. CCTV 분석 결과 안철수 전 후보였다는 게 확인이 됐죠. 그리고 이렇게 코를 푸는 장면이었는데 이 팔에 있는 점과 시계가 일치했어요. 그 100%다. 핏빛. 네가 지금 맛집 찾아다닐 때냐. 근데 뭐 어디 잠깐 뭐 시키러 갔다가 뭐 밥을 먹으러 들렀을 수는 있겠죠. 잠깐만 그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안철수는 어떻게 될까요? 끝났다고 봅니다. 기자회견이 끝났죠? 끝났다고 봐요? 기자회견도 끝났고 안철수의 정치 인생도 당분간 한 2-3년간은 이제 아무런 약발이 없을 거예요. 그건 끝나지 않은 거죠. 2-3년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제가 2-3년이라고 표현한 건 앞으로 내년도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 안철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얼마만큼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철수 자신이 뭔가 할 수 있는 거는 오늘부로 끝난 거예요. 사주학적으로 안철수를 생년월일 시를 모르기 때문에 설명할 수는 없는데 사주학적으로 만약에 정말 맞는 사주라고 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초년운도 괜찮았고요. 중년운도 정말 괜찮았는데 말년운에 손재수까지는 아니고 구설수에 오르는 과정 속에 관운을 넘는 사람. 그렇게 보는 게 실제 안철수가 승승장구했잖아요. 근데 우리 잘 생각해 보면은 자기 분야에서도 사실 일가를 잃었고 정치권에 와서도 평론가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는 안철수가 사실상의 3당 체제를 만들면서 사실상 양당제 국가에서 혁명적인 걸 이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그게 안철수가 대단한 정치 아젠다 갖고 그랬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 당시에 정치의 그 묘한 역학관계들이 얽히면서 그렇죠. 그냥 얻어 걸린 뭐 이런 케이스라고 보는데 거기에 이제 도취돼가지고 40석 가진 정당이 정권 잡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자기 수준에 맞게 그 수준에 맞는 득표율을 좀 더 올리고 나서 정치적 자산으로 삼으면 되는
선거였단 말이야. 근데 정말 안철수의 승리라고 말하려고 그러면 총선 때 40석이 아니라 120석을 가져갔어야지. 그러면 안철수의 승리죠. 틈새 시장에 끼어들어가지고 제3당이 됐다는 것이 안철수한테 대단한, 저는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 거거든요. 진짜 그 사람이 새 정치를 기초로 내밀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보다 의석을 많이 얻었어야죠. 그러니까 안철수가 정말 능력이 있었다면 그 40석이다 뭐 120석이다 이런 차원에서보다 그 상황에 기대해서는 안 됐었죠. 자기 스스로 맞아요. 상황을 만들어 나갔어야 되는데 그 당시 그러니까 국민의당에서 당선됐던 사람들은 다들 민주당에서 공천이 안 될 게 뻔한 사람들이 탈당해가지고 국민의당으로 가서 거기에 지역 기반으로 호남이라는 지역 기반으로 다 당선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호남 지역 의원들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안철수를 이용해서 국민의당이라는 맞습니다. 네. 세력이 형성된 거지 안철수라는 어떤 개인이 리더십을 가지고 그 세력을 만들어낸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TV에서 그 평론가들이 뭐 안철수가 뭐 대단한 뭐 3당 체제를 만들어냈는데 다 그 개소리예요. 정치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자기 밥그릇 지키려고 끝까지 지키려고 발악하는 과정에서 우연찮게 생겨난 그림인 거지. 그게 무슨 정치적인 뭐 비전이나 미션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정치적 그림이 있어서 안철수가 그걸 만들어낸 건 아니거든요.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가장 비열한 수로 그 지역 기반의 정치인들이 정치적으로 살아남으면서 예. 안철수를 이용해 먹은 그 네. 사건인데 네. 안철수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새정치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기 때문에 나는 대단히 위대한 사람이야라고 정편들이 엄청 빨아줬죠. 예. 그렇다 보니까 그 착각 속에 있다가 대선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결정적인 사례가 제가 문준영 씨 특혜 취업 제보 조작 사건에 있어서 그들이 그런 꿈을 꾸게 된 계기가 바로 안철수가 문재인 후보를 일시적으로 한번 이겼다라는 말도 안 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을 네. 때 그때부터 이미 이제 눈에 베이는 게 없었던 거죠. 한 번 따먹어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점프력이 엄청 떨어지는 사람이 점프를 했더니 감이 하나 한 번 잡아봤어. 한 번 손으로 이렇게 감의 그 매끈거리는 느낌을 보고 나니까 저걸 내가 딸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 뛰었던 거예요. 약간 반칙을 이용해서. 네.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씨는 제가 만약에 안철수의 정치 컨설턴트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예전에 뭐 김수민이나 뭐 박선숙이나 그 사람들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거는 이제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부재 나오고 그러면서 그런 과정에서 자기가 당대표를 사퇴한 적이 있다. 그래서 나는 항상 책임을 지는 정치를 해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때 당시에 보면요. 어차피 대선 후보로 나가기 위해서 당대표를 내려놔야 되는 시점이었어요. 잘 생각해보면. 맞아요. 대선 후보가 당대표를 겸하는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 정당 문화에서는 거의 없잖아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뭐 대단한 거나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해왔었고 던질 땐 진짜 던지는 거는 그런 식으로 당대표 꼼수로 내려놓는 것이 아니고 진심으로 하면 된다니까요. 좀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상대방이라는 게 이제 일단 국민들 또는 이제 직접 피해 당사자인 사람들한테 나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 그 사건 때문에 정말로 미안했다라고 사건 터진 지 얼마 안 됐을 때 더불어민주당도 찾아가고 그리고 그 앞에서 죄송하다고 고개 숙여서 인사하고 그리고 오늘 기자회견 보니까 진짜 기분 나쁜 거 하나 있었어. 직접적인 피해자인 문재인, 문준영에 대해서는 피해 입으신 그분들께라는 표현으로 그냥 예. 퉁치고 지나가더라고. 당사자라고 했죠. 당사자. 그거에 대해서 트윗에서 정말 욕하는 분들 많아요. 이번 사건으로 심적 고통을 느꼈을 당사자에게도 사과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진정성이 없어요. 보통 여자분들 그러잖아요. 자기가 잘못했어? 그럼 뭐라 그래요? 뭘 잘못했는데?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 그렇죠. 다 이렇게 말하면. 근데 안 뭘 많이 잘못했다 당해봐서 그러면 잘 알아죠. 알면서 그래 이렇게 나오잖아요. 구체적으로 잘못했다 그러면. 네가 잘못한 걸 모른단 말이야? 밖에 없어요. 사람이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데 그 타이밍이 늦어버리면 나중에 가서 무슨 말해도 안 먹혀요. 예. 16일? 그 사건 터진 지 16일 만에 예. 입장 발표를 했다 그러는데 입장 발표 이때 하려고 그러면 먹힐 게 딱 하나 있죠. 책임을 지겠습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만약에 이제 예를 좀 쉽게 들어드릴게요. 마차님하고 어떤 관계가 있었어. 마차님이 막 나한테 매달려. 아, 좋아라. 근데 그 상황에서 책임지라고 이야기를 했어, 나한테. 아, 책임질게 했는데 책임을 지겠다고 말만 해놓고 뭐 어떤 책임도 안 지는 거예요. 지금 안철수가 질 수 있는 책임은 사실상 없었어. 책임진다는 개념이. 그럼 뭐야? 딱 하나밖에 없었다고요. 안철수가 질 수 있는 책임은. 이것의 엄중함을 느끼고 정계 은퇴하겠습니다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안철수가 질 수 있는 책임이 뭐가 있어? 당대표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닌데. 그러면 중간에 정치인이 계속 할 건데 책임을 지고 당협위원장을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는 못하는 거 아니야. 그럼 안철수가 질 수 있는 책임은 초반에, 그러니까 이 사건이 터지고 또 초반에 국민의당이 진상조사를 자체적으로 하겠다라고 할 때, 이때 정말 국민께 면목이 없습니다라고 인사를 했다 그러면 조금 더 나아지는데
안철수의 쉴드는 그거 아니에요. 검찰 조사가 시작됐으니까 그 결과를 보고 이야기하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건 다른 문제죠. 네. 검찰 조사 결과를 보겠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일말의 기대. 조사를 했는데 우리 당이 관련돼 있지 않고 사건 자체가 조작이 아니다는 것을 기대했던 것밖에 더 되냐고요. 실제로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다는 거. 근데 이제 와서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동원된 수사들은 굉장히 화려합니다. 새정치인의 어쩌는 이야기를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해서 정말 알맹이 없는 기자회견일 수밖에 없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게 없어요. 맞아요. 그것이 가장 큰 문제죠, 일단은. 지금 어떠한 직책을 가지고 있는 상태도 아닌데 계속 책임지겠다는 얘기만 하고 근데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라고 말을 할 때 굉장히 신경질적인 그런 모습을 봤거든요. 그거는 지금 자기가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온 이 마당에 정말 어쩔 수 없는 사과를 하고 있구나. 그 황태하지 않고 국물을 남겨가지고 아쉬워서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이 안철수가 이제 대국민 사과를 3시 30분에 하겠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예. 근데 이거에 대한 이유가 지금 돌아다니는데요. 이게 안내배 주가를 의식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3시 반이면 장을 마감하는 시간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 시간에 맞춰서 했다. 네. 야, 좀 심한데. 이게 왜 그러냐면 대선 이후에 안랩 지금 그 주가가 15% 이상 떨어졌기 때문에. 자, 오늘 가장 먼저 해야 될 이야기는 안철수 전 대선 후보, 전 국민의당 대표의 사과 기자회견 이런 거죠. 자, 그 기자회견들 보시고 어떤 느낌이셨어요? 저는 이 트위터를 안철수가 기자회견을 하기 전과 하고 난 후로 나눠서 한번 검색을 쭉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3시 반에 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과연 무슨 말을 할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안철수 입장을 생각해보면 사실 앞으로 가면 떨어져 죽고 뒤로 가면 맞아 죽고 가만히 있으면 말라 죽을 상황인데 도대체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해도 자기한테 득될 게 하나도 없는데 과연 무슨 말을 내놓을까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아니나 다를까 아무 말도 안 하더군요. 제가 느낀 건 딱 하나밖에 네. 어마어마하구나. 네, 여기서 이제 더 떨어지면 본인도 괴롭겠죠? 그래서 이에 관련된 트윗이 하나 있는데요. 달님이 이렇게 써주셨어요. 주식 때문에 정계 은퇴도 못하는 불쌍한 새끼. 아니, 설마 그 자기 재산은 많잖아요. 확보해놓은 현금만 해도 뭐 수십억 된다는데. 근데 저는 그거 보이더라고요. 그 안철수 씨는 뭔가 학원 좀 다니셔야 돼요. 실제로 옛날에 스피치 학원 같은 거 이런 게 있었잖아요. 예, 웅변학원. 그런 것처럼 그 최소한 공인 정도 되면은 표정 관리 있잖아요. 표정 관리 진짜 못하는 그러니까 기자회견에 나왔는데 정말 나오기 싫어하는 게 얼굴에 보여 그냥. 그리고는 있잖아요. 제일 처음에 웃겼던 게 안철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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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식으로 이렇게 뚱하지 하니까 뭐랄까 막 정말 반성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뭔가